네, 전체 시황이 뭐 메르스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또 그리스와 중국 리스크 완화되게 되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 전문가는 좀 어떻게 시황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체 시장 규모, 전체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뭐 거래소는 2060선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한 2%가량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지수는 당장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종목을 좀 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좀 중기형 매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장이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와 중국 시장의 폭락이라든지 그 와중에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걱정까지 다 이렇게 삼중이고로 좀 겹쳐져서 악재가 나왔던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980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중장기형 낙폭 과대주들, 과대 낙폭주들, 대형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지간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특히나 하반경직형 종목들은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좀 가격으로 초점이 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황이 완화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의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지금 올 4월 고점 12,000원 선에서 거의 30% 이상 조정이 진행됐었고요. 바닥권에서 반등 오늘 한 5%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대증권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증권주 자체가 일단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죠. 그런데 제가 많은 증권주 중에서 현대증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권주 쪽에서도 사실상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삼성증권 같은 종목이 좀 선행주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대증권처럼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이 지금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시세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시장은 가격보다는 추세였고요. 강한 종목이 더 오르는 형태의 시장, 즉 성장형 구조였다라면은 지금 과도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고 종목별 차별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추느냐의 관점에서 가격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업종에서 보시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좀 적은 리스크로 조금 더 높은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주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건자재 관련해서는 슈팅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한 시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해외 쪽 우려 때문인지 세지는 않았던 건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단 대부분 내수 해외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한 2%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GS건설이 한 3% 상승 나와 있는데요. 자, 전략 주시죠. 예,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건자재 쪽은 국내 쪽에 대한 분양 시장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리모델링 쪽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좀 성장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겠지만, 대형 건설사는 저는 가격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대손 삼각 처리를 했고 거기에다 국내 분양 시장이 호조라면은 사실 어떤 영업 환경은 이렇게 쌀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GS건설이 어제 오늘 한 사흘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도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안 됩니다. 코스닥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1, 2조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2조가 적정할지 혹은 쌀지를 시장은 이제는 보기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장 때문에 성장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줬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치주보다 더 비싸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상 종목에서 GS건설이 좀 특징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 때 중국 관련된 이슈도 전해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4개월 만에 다시 개선 신호가 나왔다는 부분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도 이제 지난주 역시 후반입니다. 정부 쪽에서 WHO하고 종식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언급도 전해졌었는데요. 어쨌든 메르스 환자가 주춤해지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플로우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맥스 아주 급등합니다. 9%
올라서 20만 1천 원 선까지 와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예, 그냥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세와 추세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판을 보면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은 오히려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세를 보시면 이미 5월달, 6월달에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서 뭐 21선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대부분의 우량 화장품주들도 쌍봉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반등을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고가에서 물린 분들은 매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메르스, 그리스, 중국 이건 이제 머릿속에 좀 지우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좀 더 냉정하게 파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메르스가 종식된다고 해서 다시 화장품이 주도주로 갈까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현재 6월달 이후에 화장품과 제약은 분명히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 자리를 어떤 종목들이 메꾸고 있느냐, 가치주가 메꾸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스타일 변화를 지금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하는 쪽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거래소에서도 한미사이언스가 장중에 무려 한 13% 급락했다가 바닥에서는 한 8%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권이고요. 한미약품도 하락권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이쪽 흐름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5% 급락 나오거든요. 자, 뭐 어떤 악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매기가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쭉 열어보시면은요,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평균 거래량이 나오다가 장대 음봉이 나온 날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물량들의 이탈이고요. 시장에 제약주를 선도했던 매기가 빠져나간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 자금을 움직이는 포지셔너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꺾여 있는 종목에 강한 패팅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반등을 기대하면서 싸우는 시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주 쪽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은 한미약품 하나 정도밖에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약품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한미약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제약주와 화장품 기존의 주도주였고 직전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세였을 때나 보는 종목군이지 이렇게 꺾여 있는 자리에서는 관심에서 오히려 배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오늘 일단 면세점 탈락이 되게 되면서 뭐 급락권입니다. 바닥에서는 그래도 약간 낙폭은 좀 줄여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뭐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뭐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신세계, SK네트워크스, 현대백화점 이게 대표적으로 탈락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내수주를 저는 저가 중장기 매수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유통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요즘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나요? 이런 관점 봤을 때 싸진다고 해서 백화점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면세점 탈락한다고 해서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일단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실망이지 이 실망 매물은 소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 중장기 매수보다는 단기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볼만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종목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그다음에 메리스, 그다음에 중국 문제,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국면이어서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또 실적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GDP가 이제 남아있는데, 일단 수출이 잘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은 높아집니다만, 7% 하향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7% 밑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제 시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수의 방향은 오히려 이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 지수의 급등을 기대하고 배팅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미 시장이 괜찮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수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데 지수를 보고 시황을 보는 이유는 종목을 매매할 때 지수 시장이
혹시라도 종목 시세를 크게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이번에 1980까지 떨어지고 그리스, 중국, 메르스 등등등 중첩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지켜졌다라는 것은 지켜낸 종목들은 지수에 크게 부담 없이 매매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미 충분히 싼 주식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관점에 접근해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시장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오히려 6월 달에 이미 꺾여 내려왔던 고퍼주들은 지금도 저는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가치주에서 비중 확대를 하시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좀 압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제대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수 변동성이 가치주 할인 요소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확대하시고 추후에 주도주는 저는 현재로서는 당장 주도주가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자동차와 제약을 다통 이어받는 주도주가 나왔을 때 좀 더 공격적인 주도주 배팅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윤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